안녕하세요 파이님들, 호서당에서 명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쪼꼬명리.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내 사주에 편재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편재를 끌어오는가, 그리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혹은 재성이 과다할 경우에 어떤 부정적인 특징이 드러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 부정적인 부분들을 덜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재성을 보통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재성은 일간에 따라서 음양을 나누면 정재하고 편재로 나눌 수 있겠죠. 파이님들은 다 아실 건데요, 제가 기초적인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정재는 월급, 고정적인 재물, 그리고 여기에 비교해서 편재는 비정기적인 재물, 그리고 비교적 단위가 큰 재물, 그리고 횡재성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편재를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공공적인 성격을 띤 그런 재물이 되거든요. 공공재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쉽게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재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정재보다는 편재에 조금 더 욕망이 포커싱이 돼 있더라. 그래서 큰 부자가 되려면 원국에 편재가 있어야 한다던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명리학의 여러 코서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애자평을 보면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한자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이 재물과 관련된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다 신약, 그리고 정위, 부옥, 빈인. 해설을 하면요, 제가 그대로 적어볼게요.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신약하면 이게 재다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 부잣집에 꼭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부를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머슴이나 노비가 딱 여기에 해당되겠죠. 환경에 따라서 내가 부를 누릴 수는 있다. 대감집 댁에 머슴을 하면 굶주리진 않는다. 먹을 때는 풍족하게 먹는다. 입는 것도 때깔 좋게 입긴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환경에 따라 부를 누릴 수는 있겠으나 그 부가 나의 부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일간과 재성의 힘과 균형, 조화, 이거거든요. 제가 사주를 몇 개 좀 가지고 와볼게요.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일간이 이제 신금인데요, 보면 신령하고 실지했어요. 전체적으로 목, 재성의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일간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인성은 보이지 않고요. 시간의 겁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아픔이 되는 건 여기 있는 금들이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식상하고 재성이 정말 강한 사주인데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재다 신약한 사주죠.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부자가 된다,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대운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일단 원국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재성이 좀 과다할 경우에는 일간이 그 재물을 움켜쥐고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이게 재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어떤 코서에서는 재다 신약할 때는 또 형제가 와야 된다, 형제 자매가 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형제 자매가 육친으로는 뭐죠? 십성을 보면 비견하고 겁재잖아요. 비겁. 그러니까 비겁이 와서 그 재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재물을 내가 온전히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형제 자매가 나누어 가지고 가도 괜찮다, 내가 형제에게 기댈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제가 가지고 온 이 사주를 보면요, 재다 신약한 양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 어떻게 와야 좀 유리할까요? 일간을 생조해주는 금이나 토, 인성이 들어오면 그때는 재물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대운에서 수나 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식상생재가 됩니다. 그런데 원국에서 지금 식상하고 재성이 과다한 경우에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쉽게 지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가 이건데요, 돈을 번다 하더라도 금방 다 빠져나간다. 이게 재다 신약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마이 포켓이 어렵다고 해요. 주머니에 넣는 거. 그 많은 재물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고 감당하는 게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차라리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내가 번 돈을 고스란히 써가지고 통장에 남는 게 없게 되거나, 또는 통장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돈을 모아두고 쌓아두면 건강을 크게 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재다 신약한 사주들이 재물에 깔려죽기가 쉽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른 사주를 좀 볼게요. 이 사주는요, 역시 재성이 좀 과다합니다. 그런데 일간이 아까 본 사주랑 다르게 일지를 내 편으로 가지고 있죠. 득지에 일지로 해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생목이 돼서
그래서 득지한 양상이고요. 시제에도 비견이 있고 연간에도 비견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견의 세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흔히 신왕하고 제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재물을 내가 움켜쥐기 쉽다라는 뜻이 돼요. 제가 비슷한 구조의 사주를 하나만 더 가지고 와볼게요. 일간이 무토인데 연주하고 월주가 다 비견 겁재죠. 사주가 완전하게 비견 겁재, 비겁하고 재성밖에 없습니다. 식상이 없는데도 이런 사주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원래는 식상생재로 흐르면 내가 몸을 써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주처럼 식상이 없고 재성만 좀 왕하다. 그런데 일간도 뿌리가 튼튼하고 친왕에서 그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능력자가 됩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내가 번 돈을 잃지 않고 번 돈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간도 사주의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왕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보여드린 사주가 그런 형태에 해당되는 사주였을 텐데요. 신왕하다는 건 일간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간이 신왕하고 재성도 강한 사주들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비겁이랑 인성만 강한 사주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또 있어요. 신축 일주인데요. 보면은 참 금의 세력 하고요. 그리고 토인성의 세력이 정말 과다하죠. 발달된 게 아니라 과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지금 보면 을목 편제가 하나 딱 떠있거든요. 사실 이 을목 편제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보이기는 해요. 뿌리가 좀 미약해 보입니다. 을목은 미중 을목에 뿌리가 있는데 이게 충미충으로 이 근간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살짝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을경합으로 을신충이 약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연지에 있는 진토 안에도 을목이 있잖아요. 이게 시간으로도 떠서 사실 이 시간에 있는 을목이 그래도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버틸 수는 있게 됐거든요. 당연히 사주가 토하고 금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주는 수하고 목이 용의신이 돼요. 그래서 수하고 목이 대운에서 들어올 때 운이 참 유리하게 흐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 대운을 보면 어때요? 27부터 해가지고 수하고 목이 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운이 식상하고 재성으로 흐르는데요. 일찍이 사업을 해서 크게 지금 부를 일군 사람이 됐어요. 물론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의 직업이나 부의 크기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됐겠죠. 물론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대운이 아까 개로 들어왔을 때는 거의 투잡을 뛰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겁재가 강해서요. 겁재. 이 겁재가 재에 대한 욕망이 되게 크거든요. 재를 향하고 있는 간지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라서 일간하고 재성의 균형 그리고 조화를 살펴보시라고 몇 가지 사주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른 식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찌 됐던 간에 만약에 재성이 과다하면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채팅창에 좀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요. 만약에 식상이 과다한데 그게 재성으로 잘 소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식상과 재성의 세력이 과다하다 라고 한다면요. 본인이 정말 번잡하게 살아요.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많고 좋아하는 일이 많고 벌려놓는 게 정말 많아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취미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에 정말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뭔가 단기적인 성취를 많이 바랍니다. 그걸 열망해요. 그래서 관심과 어떤 몰입의 대상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번잡하고 좀 분주해지거든요. 그 단기적인 성취를 이루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깊이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이제 관심을 쏟고 몰입하는 대상이 많아진다. 그래서 분주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밌는 게 생기면 막 흥분해서 학원 등록하고 하는데 3달, 6달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연기학원에서 취미로 연기를 배운 지가 제가 2달이 됐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그 비싼 학원비를 내고 등록을 했는데 2번, 3번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학원비가 비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극단 들어가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추어 배우로 작은 공연을 한번 올리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라 화기운이 강한 저로서는 병원연에 화기운이 가득 들어올 때 그런 식으로 화의 기운을 좀 쓰려고 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저랑 같이 등록을 했는데 한 2, 3주일 나오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식상하고 재성이 좀 과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상과 재성이 또 과다하면 쓸데없는 인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명하고 회식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좀 많이 휘둘려요, 사람들에게. 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 외로움, 허탈함, 공허함 이런 거하고 연결되기가 쉽다. 자기 중심이 약해지는 거죠. 왜? 일간이 약하니까. 그리고 식상하고 재성이 좀 과다하면 사실 이게 좀 위험한 건데 사치를 좀 즐깁니다. 물욕이 커요. 돈을 쓰기만 하지 저축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쓰고 싶은 게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참는다라고 한다면 비겁이나 인성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저축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돈을 내가 써야 할 때 내 욕망을 누르고 주머니 속에 딱 그대로 넣어두는 힘, 이런 게 중요한데 식상하고 재성이 너무 과다하면 아무래도 비겁이나 인성의 힘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성이 과다하다 그러면 재성은 아무래도 기신이나 구신이 되기 쉽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기신이 뭐냐면 내 사주에서 가장 넘쳐서 조화와 균형을 깨트리는 기운이에요. 이게 기신입니다. 구신은 기신을 돕는 기운이거든요. 다르게 보면 기신을 생조하는 기운이죠. 그래서 기구신이 원국에 이제 과다한 기운인데 이런 얘들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면 운이 좀 불리하게 흘러요. 그래서 재성이 과다한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특징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게 네 맞아요. 정리하면 재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나오는 특징이 재성이 기구신일 때 드러나는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님들 중에 내가 일간의 힘은 약한데 재성이 너무 과다하다 또는 식상하고 재성이 전체적으로 과다하다 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내 삶에서 부정적으로 드러나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재성이 부족하면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일단 재성이 좀 약하면 이건 식상이 약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무미건조합니다. 삶이. 뭔가 재밌는 걸 찾아서 내가 뛰어들고 취미도 갖고 이것저것 사람들하고도 넓게 만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질 못해요. 그리고 유머러스한 부분도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상과 재성이 약한 분들이 좀 융통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삶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런 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이 부족하다 못해 아예 무죄일 때도 이런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욕망이 좀 낮습니다. 특히 돈이나 이성 같은 면에서. 그래서 무죄인 사주가 특히 여성과 연애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무죄인 사주는 남자인 경우 이성과 교제를 하기 위해 좀 노력하면 본인 운이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재성이 약하면 사회성도 좀 약해져요. 아무래도 내가 대인관계를 할 때, 맺을 때 좀 낯선 관계를 꺼립니다. 그리고 회식도 가기 싫어하고 그렇죠. 적어주신 대로 재성이 약하면 모든 것에 진지해집니다. 재성이 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는 관성이 강하거나 관인생이 강하면 물론 식상도 좀 약한 경우에 좀 진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머를 구사하는 게 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좀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는 꺼리고요. 내가 편하고 나랑 잘 알고 익숙한 관계 속에서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물론 정제하고 편제가 좀 달라서 정제가 과다한 경우에는 약간 편제처럼 가는데 정제가 하나가 예쁘게 발달돼 있다. 이 정제가 식상생제가 잘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정제의 특징이 긍정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딱 삶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는 적당한 인간관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 그리고 미래를 좀 잘 계획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정제의 특성이죠. 근데 정제가 하나 발달돼 있는데 어떤 경우는 또 무죄이거나 어쨌든 재성이 깨져 있거나 재성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내가 편하고 익숙한 관계만 좀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에 매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사회성이 약하다라고 퉁치긴 했는데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러면 만약에 재성이 과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이게 업상대체라고 하죠. 재성이 과다한 경우 이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이 과다한 재성을 쓰는 겁니다. 재성이 과다한 경우에 내가 재물을 움켜쥐는 힘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만져라 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거나 은행에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재직할 때 홍보팀에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그런데 기자들을 만나서
상대하는 일이 제 업무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좀 많이 썼어요. 점심도 나가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제 돈이 아니지만 회사의 돈을 여유롭게 쓰는 거죠. 그런 것도 업상대체가 됩니다. 제가 금융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적 식견을 좀 넓히면서 사람들하고 경제적인 분야로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괜찮습니다. 금융권에서 계속 연결된 이야기인데, 남의 돈, 좀 큰 돈을 만지는 게 좋아요. 돈의 단위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어볼게요. 펀드 매니저, 투자 자문사 운영을 하거나, 또는 경제, 경영, 부동산, 금융 전문가, 그리고 전당포를 옛날에는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좀 금은방에 가깝겠죠. 이게 뭐냐? 명품, 고가의 장비, 이런 거를 관리하거나 파는 거. 그리고 재성을 내가 과다하게 갖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일, 이런 게 좋아요. 특히 영업직으로. 왜? 사람들하고 넓고 얕은 관계를 맺는 게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잘 하니까 좋습니다. 무제인데 투자를 좋아하면 왜일까요? 하셨는데, 전 이런 거는 촉이 좋다고 봅니다. 무제인 경우에 혹시라도 재성이 나에게 용신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재성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나아가 볼게요. 그래, 좋다. 나는 재성이 과다하다. 또는 나는 재성이 부족하다. 또는 고립됐다. 또는 깨져있다. 그래서 재성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기가 쉬운 사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재성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특히 재성이 과다해서 이게 기구신인 분들, 재성이 기구신인 분들, 그리고 재성이 부족해서 재성을 끌어오거나 활성화시키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재성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제가 처음에 재성을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설명을 해요. 재물이다. 근데 이 재성의 본질이요, 돈이 아닙니다. 뭐냐면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성이 용의신이다. 아무래도 내 사주에 재성이 약하거나 없으면 그게 용의신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재성을 활성화해야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재성이 기구신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성의 부정적인 특징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부분들. 이거를 좀 어렵긴 한데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 안 좋은 운에도 방어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 다를 아우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뭘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기부, 봉사, 나눔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그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를 돕는 전태일 의료센터라는 곳의 설립에 참여해주시면 우리 파이님들 중에 특히 재성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의료센터가요, 그 서울 중랑구에 있는 그 녹색병원인데요. 이게 전태일 의료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27년까지인가? 그 병원을 확장을 할 예정인가 봐요. 27년 완공이 목표인데, 재밌게도 여기는 10만원 이상을 후원을 하면 건물을 세울 때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건물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건물에 내 이름을 넣어주거든요. 저는 재작년인가? 제 자녀 이름으로도 한번 10만원 내고요. 제 이름으로도 10만원 내고, 그때 제 이름으로 냈던 건지 아니면 초코서당 채널명으로 낸 건지 좀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 그렇게 아마 2번을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하고 봉사하고 나눔하는 게 편제입니다. 이게 가장 편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병원을 가잖아요, 자녀랑. 그러면 갈 때마다 여기 네 이름이 있다고 알려줄 수도 있고, 또 그때 설명을 해주면 나름의 의미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 자녀도 잘 돼요. 그리고 후원하신 분들은 병원 갈 때마다 10%인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 되게 큰 거죠. 큰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비싸게 나갈 수 있는데 10%라도 할인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제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목화가 좀 강한 명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재성이 정말 중요한 사주예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제 운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제를 끌어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하고 시간이요, 25년 12월 18일 저녁 9시 37분인데요. 이때까지 이제 집계한 올해 25년 제 유튜브 채널 초코서당의 파이님들이 제 구독자 애칭이거든요. 왜 구독자 애칭을 파이로 지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별 뜻은 없고
제가 초코사당이니까 또 제 활동명이 초코명리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떠올리고 그냥 파이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파이님들이 저를 위해서 모아주신 후원금이요, 무려 320만원이에요. 제 후원 계좌에 32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이님들이 다 모아주신 금액이에요. 올해 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가 작년 24년에요. 그때 350만원의 후원금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열매 나눔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비로 200만원을 꿈 베이커리라는 곳에 기부를 했는데, 열매 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아동들 돕는 단체고요. 꿈 베이커리는 역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당일 만든 우리밀로 만든 건강한 빵을 이제 무상으로 기부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어쨌든 사비로 200만원을 냈는데 구독자분들이 350만원이나 모아주셨는데 제가 안 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320만원 모였다고 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투표를 해서, 연말에 투표를 해서 여기 이제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우양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단체고요. 푸르메 재단은 장애 아동 치료 그리고 재활을 돕는 단체고, 여울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희귀질환 아동과 가족들을 후원하는 곳인데, 사실 희귀질환 아동들이 많이 힘들어요. 부모들도.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약 하나가 막 한 번 주사 맞는데 막 3천만원 그렇고, 이걸 매달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 희귀질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큰 고생을 하시거든요. 아이 낳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울돌도 제가 찾아서 여기도 후원을 해야겠다라고 일단 넣었고요. 또 에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부모 가정, 미혼모 자립을 지원하는 에란원이라는 멋진 또 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나눠서 내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연말까지 투표를 해가지고요. 여기 5곳이 아니죠. 4곳 중에 한 곳에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산재 노동자의 치료를 돕는 전태일 의료센터, 여기에도 기부처로 넣었었는데 유튜브에서 투표창을 만들어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밖에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태일 의료센터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도 제가 한번 여기 후원하시면, 구독자분들 본인 이름으로 후원을 하시면 편제를 아마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후원금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이번에 투표할 때는 이렇게 4군데만 투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투표하신 분들이 제가 한 2시간 전인가 올렸는데 벌써 한 80분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후원금을 내가 낸 적이 없어도 그래도 혹시라도 공돈이 생기면 나는 어디를 돕는 게 좋을까, 그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나눔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말까지 제가 투표를 해보고요. 가장 많이 투표가 이루어진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증서 받아서 바로 연초에 유튜브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원금은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내는 후원금을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동참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단돈 1,000원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후원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월에 얼마씩 내는,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저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웃기지만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도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딱 1,000원만 내는 단체가 있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부금을 내고 남을 돕는 게 실은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시작이라고 봐요. 나조차고 하는 게 기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하다, 그러면 된 거라고 봐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의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완전한 이타심으로 남을 돕겠다고 하면 나를 희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삶의 근간을 해치는 게 돼버리면 오히려 기부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김장훈 형님이, 가수 김장훈 형님이 200억 이상 그 기부를 하셨잖아요. 210억인가 220억인가. 제가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축제를 할 때 김장훈 형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2NE1이 와가지고 노래하고 한 2-3곡 부르고 가고, 김장훈 형님이 다음 차례가 돼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워낙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응원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셨나봐요. 그러더니 소주를, 혹시 우리 저기 동생들 중에 소주 누가 있어 해가지고 누가 갖고 있다고 소주를 딱 받아가지고요, 그걸 원샷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욕먹죠. 근데 그때 당시 김장훈 씨가 기부천사로 워낙 알려져 있기도 하고 워낙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어쨌든 소주를 막 드시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중앙대 축제 해가지고 내가 받는 돈 다 기부한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거는 아닌데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 대형 버스를 끌고 오셔가지고 본인 그 스태프들 들이 한 10명 20명 타 있었는데 그분들 하루 급여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받는 축제비를 다 기부를 해버리면 그분들 돕는 돈은 본인 사비로 나가죠? 그래서 기부를 하시더라도 저렇게까지 많이 하시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김장원 형님이 요새는 좀 힘드시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김장원 형님도 내가 요즘 어려워가지고 기부를 안 해 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기부하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내가 1,000원이라도 기부를 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제가 후원 계좌 한번 올릴게요. 카카오뱅크고요. 이렇게 3333-28-552225 이렇게 올릴 건데 당연합니다만 여기 후원금을 내시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초코서당, 파이 일동 이렇게 기부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동참하실 분은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후원 계좌를 오픈을 했습니다. 참고로 후원금은 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5년 후원자 명단 그리고 23년, 24년 기부 내역 이거는 당연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제 블로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구글에서요, 초코서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기 라이브 클래스는 제가 강의했던 VOD 올리는 사이트인데요. 어쨌든 여기 블로그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후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올 건데요. 후원 안내 여기 들어가시면 올해 여기에다가 투표를 할 거고 그리고 후원 계좌가 있고 25년 올 한 해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성함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박승혜님, 우인숙님, 장다나님, 김시훈님 잠깐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김민지님, 이혜리님, 부경수님, 김승혜님, 김순옥님, 최우미님, 박양택님, 박소미님, 박채아님, 박규민님, 이중호님, 이서영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18일인데요. 15일까지 해가지고 제가 일단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는 313만원이 모였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내신 분들 쭉 있어요. 얼마 전에 경주로 1박 2일 MT 가고 남은 돈을 저랑 같이 명리학 공부하시는 도반분들이 44만 6천원 이렇게 내주셔가지고 계좌가 약간 풍성해졌습니다. 12월, 11월, 1월부터 해가지고 쭉 후원금 내신 분들 내역이 있고요. 24년 후원금 내역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혹시라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요. 게시물 들어가시면 여기 제가 100명 넘었네요 벌써. 여기 지금 투표창 올려가지고 투표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공돈이 생기면 난 어디에 투표할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한번 투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원 내역하고요. 투표창은 댓글하고요.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로 좀 달아둘게요. 정리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는 파이님들 중에서 재성이 과도하다 또는 재성이 없다, 부족하다, 깨졌다, 고립됐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과다한 경우에는 내가 불리한 부분을 덜어내고요. 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성화하고 끌어오기 위해서 재성의 본질인 기부나 나눔, 봉사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본인에게 일단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투표 결과 나오면 제가 공지하고 기부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명리학을 공부하는 도반으로 함께 해주셔서 파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내년에는요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병원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초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